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지입니다. 자, 서울시가 강남의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을 100% 공공재개발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밀도 개발을 통해 애초 예정된 2,838가구에서 3,600가구가 넘는 대단지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강남의 마지막 남은 달동네인 구룡마을 드디어 대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될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의 소식들 발빠르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부에서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 함께 합니다. 전화번호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차윤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항상 위기는 기회다. 일부에서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위기의식 그리고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어떤 불안감 해소가 먼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상승이냐 하락이냐 논하는 게 좋습니다. 국민들이 어떤 패닉 현상, 2021년 같은 바잉 패닉이라고 해서 반은 사는데 무조건 사야만 되는 그런 절대 전명. 지금은 하락기이기 때문에 또 셀 패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셀링 패닉인데요. 이런 패닉 현상이 없었을 때 우리가 안정적이고 온 나라가 조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경제 침체기에 더불어서 패닉 현상이 오지 않도록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의 시원한 궁금증, 여러분 갖고 계신 궁금증과 투자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은 정말 팩트에 맞추고 정말 미래를 제대로 예측을 해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고민 상담 시간입니다. 전화 많이 주셔서 시원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책 들어보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에 앞서서요. 꼭꼭박사 차윤원 대표가 준비한 부동산 명강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2부에서는 어떤 내용 전해주실 건가요?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의 공포, 부동산에 대한 불안 이런 부분을 좀 더 해소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시원하게 잡았습니다. 부동산 폭락은 끝났다. 모두 걱정하지 마라. 모두를 걱정을 안 시키는 제도, 그러한 세상은 없지요. 그런데 저는 과감하게 모두라고 했습니다. 모두. 누굴까요? 유주택자나 무주택자 모두입니다. 무주택자 모두. 폭락이 끝났다면 그러면 가격이 상승인가요? 라고 했을 때 상승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폭락이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폭락이 끝났다는 것은 유주택자의 불안이 사라졌다는 거고요. 그러면 가격이 무조건 상승하느냐? 그건 아니다. 그러면 무주택자가 좀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고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아직 이 부동산 관련 규제라든가 금리 이런 부분들이 끝나지 않았고 규제를 계속 더 해제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것은 뭐죠? 항상 수급 불균형이죠. 그래서 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급 정책을 계속 가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고 공급 정책이 지금 계속되고 있으니 무주택자는 너무 급상승에 대한 이제 두려움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모두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과거를 알아야 우리가 내년, 내후년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죠. 2012년 부동산이 정말 이전에는 너무 폭락을 많이 했죠. 그래서 하우스 푸어도 많았고 고민도 많았고 집 팔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너무 침체돼서 서민들이 빈곤층으로 그리고 또 중산층이 서민으로 내려오는 시기 2008년에서부터
2012년 여러분들은 다 기억할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표독스럽게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경제가 너무 힘드니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결국 규제, 부동산에 갖고 있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2014년 1월 1일 규제를 완전히 해제를 했죠. 그런데 이 규제가 해제가 됨으로써 무조건 가격이 올랐느냐? 그건 아니죠. 점진적으로 2015, 16 이렇게 오르다가 2019년 또 다시 가격이 20년과 21년 정말 거품이 들어가도록 급작스럽게 더 많이 올랐죠.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 때문에 올랐을까요? 결국 오르는 요인, 팩터를 보면은 결국은 부동산 정책과 규제입니다. 규제. 그래서 어떤 지역, 강남이라는 특정 지역을 규제를 하면 다시 또 강남을 제외한 서울 지역이 오르고, 서울 지역을 규제를 하면 서울의 인근 수도권이 오르고, 서울의 인근 수도권을 규제하면 수도권 전역이 오르는 현상이 있고, 전역을 규제하면 다시 폭락이 오죠. 그래서 2021년 결국 모든 서울, 경기, 5대 광역시 웬만한 오르는 지역이라는 지역은 조정지역이라는 미명하에 모두 규제가 들어갔죠. 규제가 들어간다는 건 뭐죠? 뭔가 다주택자들 그리고 집이 좀 있는 사람들은 더 사지 못하게 배제시키는,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탈락시키는 과정이죠. 그리고 들어간 게 여러분들이 몸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금융 규제죠. 금융 규제는 뭐죠? 돈 있는 사람들, 신용 있는 사람들도 너 대출 안 해줘. 그러니까 투자하지 마. 그래서 소위 신용이 높고 어느 정도 자금이 있는 분들에게 금융 규제를 가해서 시장에서 탈락, 배제를 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살 사람이 없게끔 만들어놨죠. 그래서 모든 규제가 거래를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제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무려 얼마 정도로 규제가 엄격하게 정리가 됐냐면요. 서울 같은 경우 2021년 국토부에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에 1년 한 해 동안에 거래된 게 약 4만 4천, 그냥 4만 4천 건이 됐습니다. 4만 4천 건이 거래가 됐는데 22년에 들어와서 국토부에 보시면 4천 건이 안 돼요. 4천 건이 안 돼. 4천 건 이하예요. 무려 서울만 해도 거래량이 10분의 1로 줄어든 거죠. 10분의 1로 줄었다라는 것은 이 90%, 이 수많은 이사, 공인중개사, 그리고 또 트럭, 그다음에 뭐 청소하는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든 거죠. 그만큼 경제가 침체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줄어도 너무 많이 한꺼번에 줄었다. 그러면 거래량이 줄었다고 하면은 여기 이쪽 그에 종사는 종사자들만 죽었냐? 그거 아니죠. 지자체가 이 취득세 부분이죠. 취득세만 해도 지자체도 어르신들도 뭐 모셔야 되고 뭐 승차비도 내줘야 되고 지원금도 나가야 되고 뭐 이런 각종 비용이 나가는데 취득세가 서울 25개 구의 취득세가 그 지자체 예산을 30에서 한 35%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돈이 갑자기 팍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지자체까지 전체적으로 힘들고 쓸 돈이 없으니까 시장의 자금의 흐름이 막힌 거죠. 막혔다라고 하는 것은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매우 어려운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 이 부동산을 어느 정도 잡으려다가 가장 양면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부동산을 잡자면 경기가 안 돌아가고 경기를 살리자니 부동산도 같이 살아나.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살리는 경우는 너무 힘듭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이런 대도시권들이 왜 힘들죠?
인구는 줄어들고 학교는 줄어들고 일자리는 모여들고 특히 3차 산업, 4차 산업 가면서 일자리가 굳이 농토까지 가지 않아도 서울에서만 해도 대도시에서도 일자리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구 밀집도는 높아지고 거기에 따른 공급은 없고 가장 이 시기에 가장 공급이 돼가지고 입주해야 될 아파트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 전 시장 분이 2012년도에서 2019년 동안 시장 집권기에 무려 393개의 재개발 재건축을 폐지를 시켜버렸죠. 해제를 하고 약 25만여 세대의 새로운 아파트 나올 걸 없애버렸죠. 공급은 없애고 양도세 규제로 팔 물건은 없애고 그러니까 시장에 살 사람들이 물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살 사람은 많은데 매물이 없으면 결국은 가격이 솟구치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도 별로 없이 그냥 가격만 최고가를 막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정도 이 아파트는 거래량을 수반했을 때가 시세인데 이렇게 21년도 이런 거래량 실제 어떤 아파트가 한 개 거래하고도 뭐 시세가 7억 올랐느니 8억 올랐느니 했죠. 그리고 거래는 예를 들어서 주로 거래가 10억대에서 이루어졌는데 하나가 17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17억이냐라고 의문점을 갖게 되는 시세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걸 시세로 발표를 했으니까 시세인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우리나라의 시세를 조사하는 방법이 참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지난주에 10억이었어요. 그러면 이번 달은 0.01% 올랐대요. 그래서 100만 원 오른 걸 조사를 해서 올랐고 다음 주에는 0.02% 내렸고 아니면 0.2% 내려서 200만 원 내렸다고 발표를 해요. 참 이 주식도 아닌데 거래량도 없이 이렇게 0.2% 올랐다 이렇게 매주 발표하는 이것은 저는 이런 통계 방식은 제가 산업공학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의 지표는 절로 좋지가 않겠다. 그래서 이것도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 한다면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매주 0.1% 올랐다. 그냥 올랐다 이런 것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더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꼈죠. 그러니까 2019년과 2021년도 소위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어. 그래서 바잉 패닉이라 가지고 서로 사자해서 바잉 패닉 현상이 있었죠. 그러다가 폭락이 있었죠. 거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0%대에서 지금 3%대로 올라갔죠. 기준금리가 막 7배, 8배 오르니까 어떻게 해요? 늦게 산 사람들이 또 공포, 매도 패닉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뭐 30%, 40%면은 5, 6억 손해보고 파는 건데 팔 수 있었겠어요? 하나, 두 개 팔고 또 폭락했다고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폭락론자들은 내가 맞았어. 30% 떨어져서 40% 떨어져서 자랑을 엄청 해야 되잖아요. 어쩌다 한번 맞으면 무슨 교수라고 뭐 이런 사람들이 내가 그거 매년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매년 폭락한다가 매년 했다가 어쩌다가 2021년에 폭락이 맞았어. 그러면 이 폭락이 내 말 맞았는데 잘난 체하는 거 보면은 웃어 죽겠어요. 교수 자리를 내놓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교수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현상에 사회적 현상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고 내 말이 맞은 게 아니라 이 규제 정책상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풀어주는 게 해야 되는데 그냥 몰라 그 너튜버 이런 것들이 다 버려놔서 그래요. 그냥 돈 몇 푼 더 나와요 광고비가.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쩌다가 바닥 찍은 그래요. 폭락을 1년 2022년 동안 해가지고 30% 많게는 46%까지 빠졌습니다. 반값 됐죠? 정말 다 반값 됐나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늘 아침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고점 대비 15, 16%는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물건들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작년 이 폭락론자들이 말하는 저점 대비했을 때는 오히려 15, 16%또 올랐어요. 지금은 규제가 이 정부가 규제를 풀 수밖에 없잖아요. 동전의 양면 같은데 부동산이라는 걸 잡으려고 했더니 경제가 죽고 경제를 좀 살리려더니 유동성을 좀 풀어줘야 되니까 부동산이 살아나고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지금 규제를 풀면서 이 정부가 우리 국토부 장관, 우리 원은영 국토부 장관께서 너 가격 올려라 이런 건 아니겠죠. 규제는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는 하되 어떻게 하면은 이 거래를 일으켜서 경제를 좀 살릴까, 그리고 이 가격이 안 오르게 할까, 그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기 신도시 원래 30년 된 것을 가지고 30년 이상 된 거를 해야 되는데 20년 이상 된 건도 재건축을 허용을 해주자. 이거 뭐죠? 그만큼 당장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으니까 재건축으로 가서 9년 10년 내다보고라도 공급량, 수요가 많고 공급이 없으니 부족한 공급을 메꿔보자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지금 규제는 풀어두지 가장 핵심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없고 수요가 자꾸 많아지고 가격이 오르니 공급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가서 가격을 낮추자. 그래서 안정시키자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 가격이 비록 규제가 풀리면 오르려고는 하겠지만 공급량만 늘려준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서울시만 해도 모아주택, 가로주택, 역세권 개발, 그다음에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지금 많이 풀어주고 있죠. 풀어줌으로써 그 수급 불경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없는 무주택자인 나도 내 집을 살 수 있는 희망을 실어주는 거잖아요. 그냥 오직 규제를 해가지고 매매량을 아예 없어서 집 있는 사람도 못 팔고, 그리고 사고 싶은 사람은 살 수 없고, 그러니까 가격만 올라가는 그런 기형적 가격 상승을 좀 막아보자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책 규제를 풀어주고 가격을 좀 공급량을 높여주는 정책은 저는 타당하다. 그래서 이 공급량 높여주는 것,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재초안이 너무 높잖아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좀 줄여서 무언가 좀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세금 뺏어가면 우리 서민들한테 집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오히려 재초안 낮추어서 그냥 가격이 좀 낮추게끔 해줘야 되는데 재초안을 갖다 2억씩 떼간 사람은 2억 더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서민들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은 결국 민간에서 불안감을 줄이고 스스로 공급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저는 그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지금 이제 폭락은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오늘부터가 2024년까지가 바닥기라고 봅니다. 한번 가격이 떨어져서 오르는 데까지는 사람의 불안 심리가 약간 원심력을 갖고 가기 때문에 과거 2011년, 12년, 13년 요 사이에 바닥기를 갔듯이 이번에도 바닥기는 2020에서 24년까지로 보여지고요. 변곡점, 다시 가격 상승기는 2025년 정도로 올 걸로 보여집니다. 요 부분은 왜 그러냐면 지금 전세 이 왕인이 그러한 전세로 인한 불안감, 전세값이 하락된 부분들이 안정돼서 이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같이 안정되는 시점을 2025년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1, 2년만 잘 견디면 제대로 된 시장이 조금이라도 제 바퀴에 맞춰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모든 규제가 다 풀린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막 상승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0.5%대에서 지금 3.5%까지 올라왔잖아요. 고금리 시대에서는 은행을 함부로 대출을 받아다가 투자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요를 좀 억제하는 효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 정책은 당분간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2019년 6월에서 21년에 대출 받으신 분들은 좀 섭섭한 얘기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금리가 낮아서 또다시 거품을 만드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안정적 체계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는 적어도 2에서 3%대가 저는 적정하고요. 건전한 인플레이션은 우리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 국익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계속적으로 가격이 급등할 수 없는 것은
종부세 중과 부분, 내가 중과 부분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중과 부분도 약간은 내렸죠. 그러니까 좀 합리적으로 내린 것 같다. 그래서 중과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당분간 전세가 하락은 올해까지는 될 거고 2024년부터는 전세가 하락도 안정이 될 거다. 그래서 하락 요인이 있거나 가격을 폭등 다시 상승하지 않는 요인으로 있다라면 요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2025년부터 상승을 한다고 하면 공급에 지금 여전히 과부족이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든 재건축이나 아니면 택지 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데, 필요한 지역에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서울에 필요한 지역에는 택지가 없기 때문에 택지 공급으로 인한 가격 억제는 없을 걸로 보이고요. 재건축과 재개발을 지금 많이 풀어줘서 살만한 집, 편안한 집,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을 많이 해줌으로써 주택 부족에 대한 부분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이 부분도 과감하게 좀 절제를 해서 그 세금 가져가봐야 국가가 가져가지 국민들한테 주는 건 아니니까 재초안을 줄여서 오히려 국가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만큼을 오히려 가격을 좀 하락을 좀 시키거나 안정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부동산 거래를 아주 꽉 막고 있는 게 DSR 규제죠. 물론 9억 이하, 매매가 9억 이하에 대해서 DSR 규제를 안 받고 있고 그냥 저금리 4%대 돈을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 서울에 9억짜리 이하가 거의 없잖아요. 이건 서울에 재개발 빌라 투자하라는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재개발 지금 여러분들 이 DSR 규제 기간에는요, 서울의 무화주택 재개발이든 가로주택 재개발이든 도정법으로 가는 재개발이든 역세권에 가는 재개발이든 9억 이하를 투자를 해서 내 집 마련,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5, 6년, 7, 8년 후에 양질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DSR 규제가 이 9억이라는 제한이 풀리면 언젠가 이 부분도 가격의 부동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거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다음 지금 종부세가 가장 문제죠. 그래서 임대사업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종부세 중과 배제를 없애버렸는데, 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종부세를 얘기해요. 약간 이건 유연적인 부분이죠. 유연적인 부분은 법이 경기가 풀리면 사라지겠죠. 임대사업자인데 임대사업자한테 하나 사업자를 걸고 세금을 내는데 내가 갖고 살고 있는 거주하고 합산을 해서 종부세를 또 내라. 이건 뭔가가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종부세 중과를 배제를 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의 정책, 제가 정치인 아니잖아요. 그냥 저는 정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 국민들에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과 우리 주택이 없는 사람들도 불안하고 주택이 있는 사람도 불안해요. 모두가 불안한 시장에서 모두가 불안하지 않은 시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이제 폭락농자들이 말하는 폭락, 바닥은 끝났다. 다만 일부 지역에 따라서 조정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이 내 집 마련은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정말 전략 잘 세우셔서 내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강의를 끌어왔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공급 정책도 조금 더 나와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자, 이 시장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한 1, 2년 정도는 바닥 다지기에 들어갈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도 좀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이 기간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투자와 관련해서 더 많은 것들을 좀 공부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을 원하는 분들 위해서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세미나 일정 좀 안내해 주시죠, 대표님. 네, 세미나, 제 거 세미나는 재밌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는 이 테이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세미나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2월 10일 금요일 오후 1시 이번에는 서울 부동산 시장을 전망을 해보고 유망 투자처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 끌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부동산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지 않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내 자녀, 내 손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투자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세미나 참석하셔서 더 많은 정보들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미나 참석과 그리고 부동산 관련한 문의 모두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접수받고 있는데요. 02-2638-3970번이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은 전화 상담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들 해결해 드릴까요? 네. 그 집이 지금 아파트 한 채랑 다가구 주택 한 채가 있는데 네. 다가구 주택은 97년도에 구입한 거고요. 네. 아파트는 2017년도에 구입했는데 이거 두 채 중에 한 채를 좀 2주택이라 1주택으로 좀 만들어서 새로운 투자를 어디다가 좀 해볼까 싶어요. 매도를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다가구 네. 주택과 그리고 아파트 어떤 지역에 어떤 부동산 갖고 계세요? 네, 성북구 석관동 석관 신동아 파밀리 아파트 하나 네. 있고요. 네. 서른평. 그리고 주소 하나는 석관동 같은 동이에요. 279-32호. 679 아니 279. 279. 예. 네, 279-32호. 279-32. 네. 네. 여기 다가구 주택은 꽤 오래 보유를 하고 계셨어요. 네. 네, 그리고 아파트도 2017년에 매입을 하셔서 그럼 지금 거주는 아파트에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네, 거주는 아파트에 하고 계시고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목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매도하시고 다가구는 미처 팔지를 못해서 그냥 끌고 가고. 그러셨군요. 꽤 오래 가지고 네. 가셨는데 자, 언제쯤 네.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매도 후에 또 투자는 어떤 곳을 살펴봐야 되는 건지 우리 자세하게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소에 좋아하고 있어요. 네. 저만 봐도 그냥 웃음 나오죠? 네. 저도 정말이에요. 시청자님들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행복해요. 아유, 네. 말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너무 시청자님 많이 요 상담은 아파트는 쉬운데 다가구 주택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부족하면 나중에 따로 별도로 상담 받으세요. 아, 그래. 자,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아파트 하나는 직접 거주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은 지금 임대 중이고요. 네. 다가구 주택은 지금 현재 대지가 몇 평이에요? 39평입니다. 39평. 네. 맞아요, 39평? 네네. 네. 지금 현재 그 아파트는 몇 년도에 사셨다고 그랬죠? 17년도에. 2017년도. 다가구 주택은요? 1997년. 1997년. 네. 네. 우리 시청자님은 좀 하나 팔아서 또 투자하고 싶은 거예요? 뭐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아들이 주고 싶은데 네. 어느 팔아야 되는지 증여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고민을 좀 하고 자녀 있는 증여. 중입니다. 네. 지금 자녀분들이 몇 살이에요? 아들이 올해 38살. 38세. 또 다른 자녀분은요? 딸내미는 40살인 네, 40세. 40세 출가했고요. 아들은 두 분 다 출가 안 했고. 출가하셨겠네요. 아들은 아직 안 했어요. 아들 안 했어요. 따님 네. 출가할 때 돈 좀 줬어요? 돈은 안 줬는데 저거가 잘 살고 예. 있어요. 그래도 증여를 할 때는 공평하게 줘야 돼요. 그래야 덜 서운해. 맞아요. 예. 네. 진짜 세상에서요. 우리나라 이 나라가 복잡한 게 뭐냐면 부모가 공평하지 않고 부모가 공정하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어딘가 누군가 삐져. 삐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안 들려요. 아셨죠? 그래서 공평하고 공정하면 삐질 일이 없다. 그래서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청자님은 다 이제 아들 자녀분 나이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연세가 있어서 은퇴하셨는 세대이기 때문에 월세만 좀 어느 정도 차에서 받쳐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올해 연세가 여기 한 뭐 25세, 육학년 70세가 7반이 넘으셨겠는데? 7반 67입니다. 6학년 7반. 6학년 7반. 앞으로
75세까지 한 8년만 더 투자하시고 투자하지 마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예, 그때까지 벌어가지고 8년 동안 앞으로 3, 4억만 벌어도 평생 뭐 300만 원씩 400만 원 쓸 수 있는 돈을 버는 거니까요. 자, 일단 그 아파트는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다가구 주택이 문제네요. 이 다가구 주택은 이 39평을 가지고는 누가 잘 안 살려고 해요. 다가구 주택은 적어도 땅이 대지가 54평 이상이 돼야 돼요. 뭐 하려면 신축해서 빌라라도 지으려면. 얘는 또 지어봐야 다가구 주택은 부셔서 지어봐야 다가구 주택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다가구 주택이 나오면 지금 여기 석관동 돌고 지역, 이 돌고지 이 부분이 전부 지금 모아주택이니 뭐니 막 개발한다고 지금 난리죠. 네, 맞습니다. 그 우리 시청자님도 개발 이제 곧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개발 들어가면 우리 시청자님은 다가구 주택 갖고 있으니까 이 개발에 찬성할 사람이에요, 반대할 사람이에요? 찬성이죠, 당연히. 예? 찬성이죠. 아, 그래, 찬성, 착한 분이세요, 우리 시청자님은. 보통 이게 다가구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반대파가 많아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 많은 동네가 재개발이 잘 안 돼요. 먼저 이 다가구들이 다가구가 빌라로 바뀌고 어느 정도 빌라가 많아지면 이 동의율이 75% 이상 나오면 이제 다가구도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가 되는 건데 우리 시청자님은 가장 좋은 방법은 안 팔고 우리 그 옆집 있죠, 옆집하고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사이 좋아요. 좋아요. 그래 네. 옆집하고 같이 해서 여기 33번지 있죠. 예. 여기하고 같이 이렇게 둘이서 여기도 똑같이 집도 못 짓고 둘 다 지금 다가구거든요. 네, 빨간복들에 다 30년 된 것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둘이서 새로 신축하자고 하세요. 땅도 사이즈 같으니까. 그래 신축해가지고 분배 문제인데 너는 그러니까 똑같이 그래서 너는 네 땅이 거, 나는 내 땅이 거 이렇게 해서 반반씩 나눠 가시면 돼요. 아셨어요? 아, 평수는 커도 반반씩. 왜냐면 예. 그러면 반반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천장이 39평이고 예. 여기 밑에 있는 사람이 33평이다. 그러면 예. 33대 39로 나눠 가고요. 예. 만약에 한 채 정도가 남는 건 팔아 가지고 똑같은 비율로 돈을 나눠 먹으면 돼요. 아주 쉽죠? 그리고 그냥 아파트는 살고 계시다가 예. 요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얘를 임대주택으로 갖고 가든 아니면 매각을 해서 사업소득세로 정리를 하면 더 이익도 많을 걸로 보여요. 이해 가셨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은 아까 상담이 좀 길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요건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의 답인데 뭐 모르는 사람들은 매각만 답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매각을 하더라도 비과세가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니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정리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뭐 비과세로 팔고 여기 그 사업소득으로 넘겨가지고 팔고 나면은 비과세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지금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혹시 여기 33번지하고 옆집하고 친하니까 둘이서 손을 잡고 저에게 다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둘이서 손 잡는 게 돈 버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손 잡고 돈 버세요. 예. 예,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옆집도. 그러면 나중에 못 알아들을 거예요, 아마. 네,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알아들을 많이 해드리니까 2시간 정도 저기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아들들, 자녀분들, 관계자들 다 모시고 오시면 더 빨리 결론이 나거든요. 알아듣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빨리 결론이 납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고 지금은 아파트 팔 시기가 아니니까 아파트는 1년 반만 기다렸다가 다시 매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항상 건강하시고 올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년, 1년 반 정도 지켜보시면서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시고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이웃과 함께 신축을 해서 집가 상승을 좀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역시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 끊으시고 나서 우리 전문가의 상담 접수 한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예, 강서구 등촌동 네, 미주진로 아파트 네. 매도 시기 하고요. 네.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지역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강서구 등촌동 미주 진로 아파트. 여기는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네. 네, 몇 년 정도 보유하셨죠? 분양받은 거라 오래됐어요. 아, 그러시군요. 이걸 이제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갈아타기를 하고 싶으신데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 가야 할지 궁금하시다고요. 네네. 보고 계신 곳은 혹시 있으실까요? 금호동 쪽으로 서울숲 푸르지오나 음. 헬리오시티, 안 그러면 등촌 주공 분양권 그 조합원 거를 살까 지금 생각 중인데 감이 네. 안 잡혀서요. 네, 또 대표님한테 조언 받으려고요. 네, 매수 계획은 또 완전 반대 지역을 보고 계시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네. 미주 진로 아파트 먼저 매도 여부에 대해서 의견 들어볼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어디 거 팔다고요? 아파트 1주택자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강서구 등촌동 등촌동. 미주진로 아파트. 예, 등촌동에서 지금 고려하시는 데가 그 푸르지오, 금호 푸르지오, 그다음에 둔촌 주공, 그다음 또 하나가 어디라고 그랬죠? 헬리오시티. 헬리오시티. 네. 자, 생각은 하는데 대표님이 찍어주세요 좀. 예. 지금 예를 들어서 한 4급지에서 네. 지금 현재 2급지, 3급지로 가는 거거든요. 네네네. 항상 업그레이드는 능력이 될 때 무조건 그렇게 하세요. 네네네. 지금이 그때이기도 하고요. 예. 예를 들어서 네네. 내가 1급지, 2급지, 3급지 이렇게 있으면 네네. 3, 4, 5인데 4급지에서 5급지로 가야 된다고 하면 네. 전세를 놓고 전세를 가면 돼요. 네네. 그런데 여기에서 2급지, 3급지로 나올 때는 즉시 매각하고 넘어와도요. 네네. 얘가 나중에 오를 때는 얘 1억 오를 때는 1억 이상 더 오르거든요. 예. 그리고 삶에 대한 편의도 훨씬 낫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라면 오고요. 네. 금호동 같은 경우 프로지오는 네. 한강이 쫙 보이는 거 좀 비싸요. 예. 그러니까 그건 검토를 하셔야 돼요. 네네. 그리고 헬리오시티는 뭔가 이렇게 아파트가 답답하리만큼 있지만 지하라든가 이 커뮤니티 시설 어른들 네. 사시기에 좋아요. 애들 네네. 키우기도 좋고. 예. 둔촌 주공은 제가 봤을 때는 가격 물론 지금 가격 싸니까 막 네네. 하는 싸니까 투자하라고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유치적으로는 저는 헬리오시티가 더 좋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 여기도 괜찮아요. 그런데 네. 봐봐요. 이건 잘 아셔야 돼요. 네. 자, 단독주택 부셔서 빌라 짓죠. 네네. 빌라하고 단독주택 노후되면은 뭐 짓죠 이제? 아파트. 아파트 짓죠. 네. 자, 아파트를 지어서 다시 아파트를 가는 재건축인데 예를 네네. 들어서 둔촌은 이제 아파트가 된 거죠. 그죠. 헬리온 아파트가 됐죠. 네. 그 뭐 푸르지오 아파트가 됐죠. 네. 아파트가 돼서 아파트 내에서 오름폭 얼마 안 돼요. 예. 이건 주거용이에요. 네네. 주거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 목적으로 한다면 네네. 가격이 덜 올라요. 네네. 중간 정도밖에 안 올라요. 예. 그런데 만약에 둔촌주공이나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저가로 떨어지는 거 줍줍이 하지 않으면 가격 네. 상승폭은 다 온 것 같아요. 예. 얘는 그냥 순수 주거용이에요. 그래서 네네네. 얘는 낚시를 잘해야 돼요. 계속 기다렸다가 바로 네. 사지 마시고 예.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급매로 팔아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죠. 돈이 그죠, 급히 그죠. 필요해가지고 네네. 이것은 아주 급매를 사지 않으면 예.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는 오를 게 별로 없어요.
아, 예, 예. 근데 헬리오시티 여기 둔촌주공은 지금 네. 현재 분양가로 계산돼 있잖아요. 네, 그 네. 분양가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로는 분양가 이하로도 물건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자, 조합원거 살라 그러거든요. 예. 야, 입주를 하고 나면 1, 2년은 오르거든요. 네, 네. 얘는 새 아파트가 헬리오처럼 완성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얘는 오르는 폭이 좀 있어요. 예. 거주하기도 좋아요. 근데 네. 위치는 헬리오가 좀 떨어지니까 얘는 한번 벌고 나와야 되겠죠. 아. 예, 네, 금호 네, 네. 프로지오도 역시 줍줍이 하듯이 싼 거 사야 돼요. 네, 네. 자, 그리고 아파트가 네. 다시 또 오래돼 가지고 다시 짓는 걸 다시 지으면 또 아파트죠. 여긴 네, 네. 또 아파트예요. 네, 네. 항상 이건 재건축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빌라촌에서 아파트 되는 게 1단계고 네. 아파트에서 다시 아파트 되는 게 2단계고 예. 아파트가 아무것도 없이 리모델링이나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럼 3단계예요. 네, 네. 가장 많이 오르는 건 1단계가 많이 올라요. 아, 예. 그리고 이 3단계는 별로 안 올라요. 네, 네. 그리고 아파트 재건축하는 게 중간 정도는 올라요. 그래서 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네, 네. 여기가 지금 집이 안 팔릴 거예요. 둔촌동이. 네, 맞아요. 근데 자금은 지금 있는 것 같아. 헬리오시티 생각하는 거 보니까 차라리 한 네. 3, 4년 내에 입주할 수 있는 네. 안 팔리는 동안 이거 안 팔리면 돈이 안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일시적인 이주택자가 몇 년이죠? 3년. 3년이잖아요. 네. 자, 얘를 3년 이내에 비과세를 팔고 지금 어떤 걸 하나를 사가지고 네. 얘를 또 비과세 2년 지나면 비과세 만들 수 있죠. 네, 네. 안 살아도 네. 그런 지역으로 샀다가 네. 아직은 목소리도 그렇고 젊으시니까 아니요. 60대 중반이에요. 60대 중반이 75세까지는 아직 어려워. 네, 네, 네. 75세까지 계속 벌어야 된다니까. 네, 네. 그러니까 75세까지 번다고 생각을 하고 한 네. 번 벌고 헬리오나 둔촌 네. 가도 늦지 않거든요. 아, 예. 차라리 노량진 뉴타운 3, 4년에 네. 입주하죠. 네, 네, 한남 네. 뉴타운 지금 현재 뭐 도로 지분이라든가 예. 아니면은 뭐 전환 다세대 네, 뭐 네. 20평대 가는 것들 막 네네. 11억 뭐 이런 정도면 투자 가능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한남 뉴타운 3구역이 올 3월 달에 예. 관리 처분이 돼요. 이제 곧 집이 부셔져요. 예, 예. 그러니까 한남 뉴타운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재건축 많이 완화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 응봉동에 보면 대림 아파트 같은 거 있어요. 네, 네. 응봉 대림 1차 뭐 지금 네네. 15, 17억 같은 게 뭐 13억대에서 살 수가 있거든요. 40평대 아파트. 네, 네. 이런 것들은 가서 이 응봉동 같은 거 재건축 2년 살다가 여기 팔고 그러니까 등촌동 팔고 2년 지나면 얘는 재건축 하지 집 부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두 개 팔아가지고 돈 벌어서 원하는 대로 이사 가도 좋겠고요. 아. 네, 이건 부동산 투자는 조합이다. 네, 네. 네, 조합 잘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응봉동이 좀 땡겨요. 응봉동 전세 네. 끼고 한 7억 정도면 40평대 살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응봉동 대림 1차가 재건축 딱 들어가잖아요. 가격이 팍 오르죠. 오를 네네. 때 나는 둔촌동도 팔아가지고 돈 보태가지고 둘 다 비과세 만들어서 그때 네. 뭐 둔촌 주공 새 아파트 들어가는데 입주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아, 예. 예.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요. 네, 노량진 뉴타운이나 한남 뉴타운 혹은 또 성동구 쪽을 좀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전화 한 통 빠르게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갖고 계세요? 저는 산방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게 매도를 해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상가주택이 있는데 지금 아들 앞으로 재개발을 내 이름으로 사야 될지 아들 앞으로 사야 될지 고민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성남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부동산 갖고 계실까요? 서현동 327-17이요. 서현동. 서현동 분당구 서현동 327-17. 네, 여기 빌딩 갖고 계시다고요? 네네 62평 대지. 네, 지금 가지고 계신 빌딩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고 또 다른 네. 질문은 상가주택에 대해서도 문의를 주셨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상담 직접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우리 네, 시청자님의 네, 예쁜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TV 네, 소리 네. 좀 줄여보세요. 웅성거리가 아, 제가 네. 안 들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처장님도 네. 이 지금 상담 자체 내용이 좀 네. 길 수 있어요. 지금 예. 그 62평 갖고 있는 게 재개발이나 재건축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천만다행이에요. 그다음 지금 상가주택 갖고 있는 거요. 지금 상가주택이에요. 그게 저기 다가구가 상가주택 밑에 상가주택 1층 있고 3층짜리 상가주택이에요. 예. 그리고 또 네, 다른 그거 주택은 하나. 뭐 갖고 있어요? 이주택이시라면. 아니 이거 하나고요. 예. 이제 앞으로 이제 재개발 거를 아들로 사야 될지 예. 그 다가구 주택 있는 제가 사야 될지 아들이냐. 아드님 몇 살이세요? 지금 28이에요. 28세 직장 다니시죠? 직장이 뭐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다녀도 상관없어요. 네네. 세대 분리를 이제 하시면 되겠네요. 네네. 예. 세대 분리는 주민등록을 세대 분리해서 전입해서 세대주를 만들어야 되고요. 네네. 부모하고 따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세대 분리예요. 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성남 네. 이제 성남이 지금 이번에 가격이 거의 폭락했죠. 뒤에 다가구라서 상가주택이라서 가격 자체가 이렇게 네. 막 매매가 많이 없기 때문에 네. 활동이 시간 없기 관계에서 때문에 제가 다 말을 할게요. 네네. 폭락했어요. 그런데 네. 성남은 지금 약 1만 6천 세대의 공급이 지금 있어서 그래요. 네. 저는 성남의 폭락은 일시적 폭락이다. 네. 그리고 성남은 이 구도심이 다 개발이 지금 이제 수진 1구역 뭐 여기 뭐 다 개발 다 끝나면은요. 네. 이 성남 구도심이 성남의 강남 된다. 네. 죄송한데 서현동 분당이에요. 분당. 왜? 무시가지 않아 분당. 서현동. 서현, 네. 네, 분당 서현동. 서현동. 네네. 그 지금 제가 한입 설명한 걸 들으세요. 네네. 성남 투자하라 그러는 거예요. 저기 그 지금 현재 투자처로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 아드님 지금 투자하는 거래잖아요. 네네. 그죠? 여기 성남 수진 1구역, 예. 신흥 1구역 투자 좋은 데다 이 말이에요. 네네. 예, 이해 가세요? 거기 수진 1구역 가보세요. 지금 가격 떨어졌지만 투자처로서 좋은 지역이에요. 지금 예. 1만 6천 세대가 지금 입주하는 걸로 일시적 폭락을 했으니까 네. 투자하기가 좋은 때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 예, 28세 아드님한테 아까 누구 명의로 해야 되냐고 그랬잖아요. 네. 당연히 아드님 명의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62평이나 상가주택 갖고 있으시면 네. 우리 시청자님 이름으로 사게 되면 이제 또 종부세 중과 부분이라든가 부담이 많아지니까는요. 네. 그래서 아까 누구 명의로 투자할까요? 당연히 아드님 이름으로 투자하시고요. 증여세를 내더라도요. 예. 증여세 5천만 원까지는 무상이잖아요. 네. 추가 1억에 대해서는 10%. 네. 그리고 한 1억 5천 정도 해서 1,000만 원 정도 증여세 내시고요. 네. 나머지 부분요. 네. 9억 이하에 대해서는 지금 대출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대출을 좀 직장 다니니까 소득 묻지 않고 예. 이자율 4%짜리 지금 4%대로 해준다는 거잖아요. 네. 9억 이하를 지금 투자. 서울은 9억 이하가 지금 없어요, 별로. 네. 그런데 수진 1구역은 9억 이하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담지 일시적으로 지금 네. 신흥 2구역 입주, 산성동 입구, 하늘채 입구 막 입주 막 하잖아요, 지금. 네. 입주 때문에 물량이 많아서 일시적으로 하는데 입주하고 나면 학군 좋아지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수요가 몰릴 거예요. 그 사이에 시청자님은 아들 이름으로 신흥 1동과 수진 1동 하나 사시라는 거예요. 재개발이요? 예, 재개발. 아파트 사지 말고 요즘 일기 신도시 20년 이하 뭐 한다고 그러는데 이미 걔들은 비싸요. 네. 윤석열 정부가 거기 일기 신도시 재건축 완화해주겠다 분당 막 해가지고 이미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싼 데 인기가 없는 데가 새로운 신 아파트 들어오면 가격 많이 오르거든요. 아셨죠? 네. 네, 방송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로 저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내용들과 상담은 세미나를 참석하시면 더 많은 정보들 들어보실 수 있겠는데요. 서울 부동산 시장 및 유망투자처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 오후에 진행되는 차윤원 대표님의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02-1638-3970번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